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간첩죄에 대한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일요일이고 쉬는 날인데 이건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2026년 3월 12일 날 바로 형법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간첩죄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남북 간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돼 갖고만 간첩질을 한 거를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은, 자, 적국이라는 이 단어가 외국이라는 단어로 지금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점이 뭐냐면은, 형법 제98조가 1항과 2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항, 2항으로 나누어진 것 중에서 지금 2항을 삭제했거든요. 2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98조의 2라는 것으로 지금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98조 2 해갖고,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요렇게 또,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그리고 이하 외국 등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자,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자,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자, 중요한 거는 이 방조한 자예요. 자, 형법에서, 그죠? 형법 총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죠? 각칙에서 이 방조범의 형태를 정범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98조 2가 지금 새로 신설됐다는 내용하고, 그죠? 그리고 예전에 처벌의 대상이 적국을 위하여 해갖고, 여기서 말하는 적국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북한 관련돼 갖고만 지금 이렇게 처벌을 했던 것을 개정을 해갖고 지금은 외국이라는 것도 지금 삽입을 했어요. 98조 2에서 지금 외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좀 특징점이라는 거예요. 외국. 자, 그래서 자, 요 간첩죄에 대해서 오늘 좀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조금만 계셔보세요. 자, 지금 현재 개정된 부분을 갖다가 좀 핵심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26년, 이거 왜 색깔이 왜 이러냐, 이거? 조금만 계셔보세요. 자, 26년 3월 12일 날, 그죠? 개정과 신설. 자, 그 중에서 간첩죄, 형법 제98조. 자, 형법 제98조 관련돼 갖고, 간첩죄 관련돼 갖고 지금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설도 됐고. 그래서 예전에는 1항 2항으로 98조 1항 2항으로 나누던 거에서 2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98조의 2라는 것을 신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첩죄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핵심. 자, 먼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적용 범위가 어떻게 확대가 됐냐면은, 예전에는 그냥 적국이라 그랬거든요. 적국. 98조 2에 보면은 외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적국이라는 이 단어에서 뭐로 바뀌냐면은 외국이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했었는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 또는 이하에 준하는 단체다, 이렇게 또 추가를 했어요. 98조 2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또 뭐냐면은, 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요것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왜 이에 준하는 단체가 왜 들어가냐면은, 특히 중국 관련돼 갖구나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북한에 들락거리면서 한번 세탁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런 군사기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관련 안보에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뭐 드론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가 갖고 일단 뭐 중국으로 가겠죠. 그리고 삼국인 제 중국에 가서 다시 북한으로 넘기는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놈들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조항을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준하는 단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예를 들어 갖고 어떤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직접
이 간첩질을 하면은 걸리니까, 그죠?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단체를 갖다가 만들어, 그죠? 어떤 단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기네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가에서 사주를 받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단체의 소속 인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군사 기밀이라든지 국가의 중요한 안보 관련된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간다든지 수집을 해가는 놈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해갖고 국회의원들이 26년 3월 12일 날 거기에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법을 개정했단 말이에요.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단지 그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그죠? 외국이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에 준하는 단체, 쉽게 얘기하자면은 어떤 나라에서 그 자기네들 말을 잘 듣는 이상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나갖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 놓고 나서 나중에 걸리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한 거 아니다. 그거는 우리 나라에, 자기네 나라의 어떤 단체에서 한 것이지 우리 정부와는 무관하다 하면서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요런 놈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8조 제2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요 말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다시 한번 법조문 가보자. 여기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은, 자, 외국, 그죠? 외국 정부, 그죠?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요 말을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당 국가, 우리한테 해코지라는 그 국가의 어떤 그 사주를 받은 단체, 요런 거에 소속된 인원들이,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탐지하거나 수집하거나 누설하거나 전달하거나 중계를 했을 때, 또는 이를 방조한 경우, 옆에서 도와준 경우야. 방조라는 것은 돕는다는 거죠. 범죄를 도와주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걸 방조라 그러죠. 요런 놈들을 전부 다 처벌한다는 거야.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되냐면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랬어요. 중범죄죠. 3년 이상이면 최하 때려도 어떻게 3년부터 출발하라는 거야. 형량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를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골자는 바로 적국이라는 단어에서 어떻게 됐다? 바로 적국이라는 단어에서 그 외국이라는 요 단어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또 개정법에서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또 포함하고 있어요. 그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발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갖고 그 단체에게 대한민국의 정보를 빼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주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이라든지 국가의 정보를 빼나가는 경우를 갖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처벌 대상의 구체화를 시켰다는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잠깐만, 이해해놓고 처벌 대상의 구체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했냐면은, 자, 외국 등이라는 건 외국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단체라든지, 그죠? 사주를 받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외국 등을 위에 지령, 그 다음에 사주를 받아, 그죠? 국가 기밀을 탐지, 그죠? 알아내는 거죠. 그죠? 탐지 또는 수집, 모으는 거, 정보를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누설도 마찬가지예요. 누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자, 전달도 있죠. 그죠? 그런 걸 갖다가 팩스밀로 전송한다든지, 인터넷에다가 메일로 뭐 사진 찍은 것을 갖다가 전달한다든지, 그런 전달한 놈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제3국을 통해서 중개하는 놈들도 있죠. 그죠? 중개. 자, 하거나, 자, 이것도 처벌하지만은 이런 것을 돕는 새끼들도 처벌해. 돕는 놈들도. 방조한 경우도 처벌한다는 거야. 방조한 경우도 처벌한다. 이렇게. 그래서 신설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남북 간 대치 상황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국이라는 것은 주로 북한 관련돼 갖고만 했던 것을 이제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외국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외국으로 바꿨어요. 제2항 98조 제2에서. 그리고 그 외국이라는 것은 외국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서 사주를 받은 그 외국 단체 있죠. 그죠? 그죠? 그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의 그러한 행동들도 처벌한다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 어쨌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또 세 번째 이제 또 알아두실 것은 산업 스파이 같은 거 있죠. 산업 스파이 처벌도, 산업 스파이 처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단순한 그죠?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단순한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방산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있죠. 그죠? 국가 핵심 기술. 그죠? 국가 핵심 기술을 외국 등에 자, 유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합니다. 자, 어쨌든 요런 것이 바로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다. 핵심 내용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방산산업 뭐 우리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 많죠. 그죠? 일반 민간 기업인데도 국가에서 어떻게 위촉이나 위탁을 해갖고 국가 방산산업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빼서 외국에다가 갖다 유출하는 경우 요것도 어떻게 한다?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가장 뭐니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적국이라는 단어에서 외국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그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을 머릿속에 꽉 넣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국이라는 것은 그에 준하는 단체, 외국의 사주를 받아서 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의 간첩행위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방조범의 형태를 갖다가 정범의 형태로 처벌한다는 것이 또 이 간첩죄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간첩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해봅시다. 자, 형법 제98조 간첩죄가 아니라 이제는 제목이 뭐로 바뀌었냐면요, 적국을 위한 간첩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목도 변경이 있어요. 제목의 변경.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냥 그 제목이 뭐였냐면은 간첩이랬어요. 그죠? 98조의 이름이 간첩이랬는데 지금은 적국을 위한 간첩이다 이렇게 제목도 바뀌었어요. 이렇게 제목도 바뀌었어.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98조 형법 제 98조의 2라고 해갖고 요걸 신설을 했는데, 신설을 했는데 여기서의 제목은 뭐냐면은 뭐로 바뀌었냐면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이야. 이거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이다.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하게 여길 좀 색깔을 좀 넣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요게 신설됐거든요. 98조 2가. 그래서 요거도 알아두셔야 돼. 요거 시험에 무조건 제일 좋은 홍보 효과는 뭐죠? 제일 좋은 홍보 효과? 바로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것이겠죠. 수험생들에게, 그죠? 수험생들에게 출제를 해갖고 홍보하는 방법이, 그죠? 신설된 내용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신설된 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면은 틀릴 우려가 있죠. 저번에도 마찬가지죠. 공중장소 흉기 소지죄 같은 경우 신설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26년도 경찰 1차 시험에 출제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좀 나올 확률이 높다.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3월 12일 날 저기 했으니까, 그죠? 신설을 했으니까 아마 이번 돌아오는 8월 시험에는 나오겠죠. 그죠?
그잖아요. 예. 자, 그래서 간첩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는데, 자, 일단 이 처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간첩죄의 처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일단, 자, 미수 처벌하죠. 자, 미수 처벌을 하고, 예비도 처벌합니다. 예비. 그리고 음모도 처벌하고, 예비 음모 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선동도 마찬가지야. 선동. 그 다음에 선전. 그죠? 요거 다 처벌한다는 거야. 예, 처벌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가 있겠죠. 그죠?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 경우에는 가장 관대한 처벌인 바로 필요적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적 감면. 필요적 감면이라는 것은 감경 또는 면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다음 칸으로 넘겨볼게요. 필요적 감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국가의 어떤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놈들한테는 그래도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놔야 요놈들이 자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필요적 감면이라는 거. 그래서 필요적 감면되는 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죠? 중지미수도 필요적 감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는 거야. 반드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봅시다.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게요.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냐면요. 자, 요거 중요하죠. 그죠? 간첩의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 침투, 또 그 다음에 상륙. 어쨌든 대한민국 땅 밟은 거야. 간첩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땅 밟으면 실행의 착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주관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 주관설. 간첩의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에 어쨌든 잠입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그래서 요건 시험 문제 언제 나왔냐면은, 자, 2019년에, 그죠? 19년에 경간부 시험에 나왔어요.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8년도에는 법원행정고시에 나왔었죠. 법원행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뭐 어쩐다? 바로 주관설인데, 주관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첩의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의 상륙과 동시에 실행의 착수로 본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기수시기는 어떻게 되냐? 기수시기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기수시기 같은 경우에는, 자, 수집이나 탐지할 때 기수로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 한때 어쩐다? 기수가 된다. 자, 요렇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간첩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은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간첩행위 해갖고 그 도서라든지 물건 아니면 그 기밀에 사한 사항을 갖다가 탐지하거나 수집한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간첩이 이미 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 봐야 되겠죠?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어쩐다? 위 조항에 의하여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 자, 요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경감부 시험에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언제 나왔었어? 18년도에, 그리고 14년, 18년도에 다 어디? 법원행정고시에 나왔습니다. 법원행시.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을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할 때 어떻게 된다?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간첩이 이미 탐지 수집하고 지득하고 있는 사안을 타인에게 보고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 사후행위로서, 그죠? 간첩행위의 사후행위죠. 정보 알라고 왔는데 이미 알고 지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누구한테 말하는 것은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간첩놈이 이미 알고 탐지 수집하고 있는 사안을 갖다가 타인에게 그냥 누설하는 거, 이거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볼 수 없어요. 간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적국의 정보를 갖다가 탐지할 때 처벌하는 거거든요. 탐지할 때.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떻게 된 거야? 수집 탐지한 때 기수가 된다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실행의 착수는 어떻게 된다고? 간첩의 목적으로 남의 나라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간첩질을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순간 잠입이나 침투나 상륙할 때 실행의 착수로 보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뭐 도서나 물건 아니면 그런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때 기수가 된다는 거야. 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간첩죄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은 좀 봅시다. 간첩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자, 방조의 형태도 어쩐다? 바로 정범의 형태로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방조의 형태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거 또 하나 추가되는 게 있죠. 어떤 죄가 우리 국가적법에서 존재합니까? 생각나는 거 최근에 공부한 게 뭐가 있어요? 도주원조죄가 그렇죠? 그죠? 도주원조죄도 방조의 형태인데 어떻게 돼요? 정범으로 처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방조의 형태이지만은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바로 도주원조죄와 그죠? 간첩죄 두 가지를 좀 머릿속에 떠올려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은 어떻게 바뀌었다 했었죠? 적국을 위한 간첩.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 자, 외국을 위한 간첩. 자, 어쨌든 간첩죄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요 세 가지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셔요. 자, 방조의 형태인데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범죄의 특징입니다. 되셨나요? 요 세 개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방조의 형태인데 정범으로 처벌하는 범죄는 도주원조죄와 간첩죄이다. 맞습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방조의 형태이는데 정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가 않고 방조범의 필요적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 자,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다? 자, 방조의 형태이지만 방조의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자,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총칙에 자, 방조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형법 총칙에 방조범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감경을 하지 않죠. 그죠? 필요적 감경을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필요적 감경이 아니다. 필요적 감경을 하지 않는다. 자, 요거가 또 핵심이야. 예? 요거 모르시면 큰일 나. 시험장에 가실 때 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조의 형태가 어떤 것을 방조의 형태로 보는지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 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방조의 형태 중에서 그 방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13년도 경찰 간부시험에 나왔는데, 자, 간첩 방조로 보지 않는 거야. 간첩 방조로 보지 않는 거. 판례 번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83 잠깐만. 판례 번호는 83도에 416. 83도에 416. 자,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간첩에게, 그죠? 간첩에게 밥 해주는 거, 그죠? 간첩에게 숙식의 편의 간첩에게 숙식의 편의나 은신처를 제공하는 거. 자, 요거는 간첩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예. 방조범으로 보지 않아요. 간첩 방조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안부 편지 전하는 거. 안부 편지 전하는 거. 또 안부 편지나 사진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무전기는 매몰, 그러니까 땅에 묻는 거야. 땅에 묻는 거.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봐주는 거. 짱을 봐준 거죠, 그죠? 자, 요 세 가지를 좀 머릿속에 좀 넣어 주십시오. 되셨나요? 그래서 간첩의 방조로 보지 않은 세 가지. 단순하게 밥 해주고 뭐 잠재워주고 한 거는 간첩 방조로 보지 않았다는 거. 83도에 416 판례. 그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경찰에 잡혀와갖고 이런 것도 조사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간첩 방조를 보지 않는 것은 간첩의 숙식의 편의나 은신처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안부 편지를 전하는 거, 그다음에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봐준 거. 자, 이거는 저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첩 방조를 보지 않는다. 13년도에 요거 시험이 나왔었죠. 자, 요게 언제 나왔냐면은 시험에서는 자, 2013년도에 경간부 시험에 나왔습니다.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 요 세 가지 간첩 방조 행위로 보지 않았다는 거. 되셨나요? 요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는 타이틀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98조 간첩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 적국을 위한 간첩 98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98조 2를 갖다가 신설해서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찢어 발견했어요. 그래서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에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역시 뭐다? 바로 사형이나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서 최하 봐줘도 어떻게 된다? 7년 이상부터 징역을 때리라는 거야. 그래서 2026년 3월 12일 날 이 개정했다는 거예요. 제목도 개정했고 내용도 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제2항을 삭제했어요. 2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은 98조 제2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98조 2라 그래서 제1항이, 그죠? 적국을 위한 간첩이라고 한다면은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외국이라는 것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도 포함 국가도 의미하지만은 이에 준하는 단체. 예를 들어 갖고 외국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단체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그 단체에게 사주를 해 갖고 뭐 이렇게 간첩질을 한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것도 이 조문에 삽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왜곡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에 준하는 단체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가로쳐 놓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지령 사주 그 밖에 의사의 연락하에, 그죠? 의사의 연락이 없으면 안 되겠죠.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되겠죠. 지령을 받았거나 사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안을 전달받았거나 어떤 의사 연락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그죠? 탐지하거나 수집하거나 누설하거나 전달하거나 중개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방조한 자 역시도 뭐다? 도와준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죠? 중형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신설된 내용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다? 예전에는 적국을 위하여, 적국, 이렇게 적국이라는 요 단어만 썼는데 이제는 그 적국이 아니라 왜국이라 그래서, 그죠? 예전에는 여기 적국이라고 할 때는 북한만 지칭했거든요, 통상. 근데 지금은 왜국이라는 거를 바꿔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도 전부 다 해당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는데 개정 내용에서, 그래서 왜곡 등을 위해, 여기 등이라는 것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야. 왜곡도 되고 그것을 그것에 사주를 받은 단체도 포함하는 거야. 지령 사주를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그죠? 또는 그러한 것을 전부 방조한, 도와준 새끼도 어떻게 한다? 처벌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방산산업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이런 군사기밀 또는 국가의 핵심 기술 이런 것도 전부 다 간첩죄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 되셨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일목요연하게 신설된 것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형법 제98조, 자, 98조 단순하게 간첩 이렇게 했던 걸 갖다가 적국을 위한 간첩, 또 하나는 98조 2에서 신설했는데 왜곡 등을 위한 간첩. 그래서 두 개로 찢어갖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간첩죄는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모두 처벌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실행의 착수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자, 형법상 가장 관대한 처벌인 필요적 감면을 하고 있다는 거야. 감경 또는 면제한다. 반드시 형을 깎아주던가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안보 관련된 거니까 자수한 새끼한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래야 자수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는 간첩의 목적으로, 그죠? 간첩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잠입, 침투, 상륙, 어쨌든 간첩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순간 실행의 착수로 봤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판례는 주관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019년 경찰 간부 시험에 나왔고 18년도에는 법원행정고시 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리고 기수 시기는 어떻게 된다? 바로 간첩 행위를 해서 그 기밀의 사안 속한 사안을 갖다가 탐지하거나 수집하면은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뭐 누설까지 필요 없어. 그냥 탐지하고 수집하면 바로 기수가 된 거야. 여기 보시면 간첩이 이미 탐지했어. 탐지하거나, 그죠? 대한민국의 정보를 수집했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걸 갖다가, 그죠? 와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보고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간첩행위의 사후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위 조항에 의하여 간첩행위 자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 경찰 간부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건데, 이 방조의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범으로 처벌하는 국가적 법이 범죄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3개를 적어봤어요. 그래서 도주 원조죄, 그 다음에 적국을 위한 간첩죄, 그 다음에 왜국을 위한 간첩죄, 98조와 98조의 2, 그죠? 예. 그래서 방조범의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형법 총칙 방조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적 감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되셨나? 어려운 거 없어.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또 하나 간첩 방조로 보지 않은 것이 있는데
83도의 416 판결에 있어서 간첩에게 그냥 먹을 거 주는 거, 밥 해주거나, 그죠? 편의 제공한 거, 은신처 제공한 거, 단순한 편의를 제공한 정도의 수준은 간첩의 방조로 보지 않는다는 거, 또 뭐 편지 전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가장 시험에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고민되는 것은 무전기를 메모하는데 망을 봐준 사건, 그죠? 이것도 역시 뭐다? 간첩의 방조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요 세 개는 지난 2013년도 경찰 간부후보생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간첩죄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인데 어쨌든 고생 많고요. 한번 이번에 신설된, 그죠? 98조, 그 다음에 98조의 이해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 가셨으면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분명히. 예. 아, 그리고 중요한 거, 간첩죄는 목적범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뭐뭇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목적범이야. 예? 위하여, 적국을 위하여, 그죠? 뭐뭐할 목적으로, 위하여가 들어가면 목적범이라는 거 알아두시죠. 그래서 간첩죄는 목적범이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